IDS 팔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어떻게 작가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 나이요? 2003년생이고 21살입니다. 32인가요? 31인가요? 좀 잘 모르겠는데. 92년생이 몇 살이죠? 32살입니다. 33살이요. 43입니다. 44살입니다. 54세요. 61살이 됐습니다. 긴장하신 건 아니죠? 네. 3월 달에 입점했으니까 한 7,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한 10년 됐고요. 취미까지 합치면 한 중학교 때부터 해서 한 20년 됐죠. 12살 때 취미를 갖게 되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업자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아이디어스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8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5년이 되는 것 같아요. 26살 때인데 시집갈 돈을 다 사업 자금으로 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있었고, 예, 그때 하게 됐죠. 어떻게 그걸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 피부를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다가 자연주의 화장품에 이제 눈을 뜨면서 꽃하고 약초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과 향과 색깔을 화장품에도 좀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12살 때 딱 미니어처가 유행하던 시점이었어요. 문구점에서 점토 5,000원짜리 사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정도로 이어오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벼룩 시장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부산에도 생겨서 아이 옷을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팔다가 우연히 이제 배우게 됐던 리본 공예로 만든 아기 핀 이런 거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500원 뭐 이렇게 팔았거든요. 프리마켓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흥미도 가져보면서 그러면서 시작하게 됐고요. 한가한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게 정리도 하면서 버려야 될 물건들을 보다 보니까 부품들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주로 어떤 거를 만드세요? 부품들로 가능할 수 있는 거는 다 만들 수 있죠. 한 10년 정도 유치원 일은 했었고 핸드메이드를 시작한 거는 3년 정도 됐고요. 어릴 적부터 그냥 아빠가 목공을 하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재밌어 보이고 제가 좋아하게끔 아빠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힘든 부분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딱히 뭐 작업 공간이 좁아갖고 촬영 기술이 조금 부족한 거죠. 대학생이라서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금전적인 게 가장 그렇고 판매가 잘 안 이루어지고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걸 봤을 때 거기서 오는 현타? 나는 내 스스로는 작품이 괜찮다고 느끼는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을 모셔오고 이 작가님을 위해서 최적으로 노출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잘 이제 진행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조금 아쉽고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괜찮을 것 같아서 모셔왔고 고객님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크게 반응하지 않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쨌건 상담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종종 발생하는 이제 격한 감정들의 대화나 이제 좀 해결해드리기 어려운 그런 문의나 요구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은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기는 하죠.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해결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일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나요, 현준님에게?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가족들이 모두 손재주가 조금 좋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봤고, 그리고 저는 핸드메이드에는 분명히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아이디어스 작가님들에게는 그냥은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퇴사하고 싶어도 퇴사할 수 없는 사장이지만 그냥 저는 제 일이 너무 좋아요. 거의 한 6년 정도 이쪽 직무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 저에게는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원하시는 일보다는 돈을 쫓아서 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사시다가 정말 갑자기 진짜 갑자기 그렇게 됐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원하시는 걸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고 그렇게 가신 걸 보니까 그때 좀 나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들어가지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신 계기로 일을 그만둬버리고 바로 하고 싶은 걸 했죠. 근데 모든 작가님들이 조금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피아노 치는 사과농부라는 작가님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사과밭에서 피아노를 치시나? 피아노 학원을 하시나? 재밌는 상상을 하면서 작가님께 이제 입점 제안을 했는데 마침 되게 흔쾌히 입점을 하시겠다라고 해주셨어요. 저희 아이디어스 작가님들 다 따뜻하신데 유난히 좀 따뜻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사과를 주문을 했는데 첫 구매 고객이라고 고맙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하나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진정성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 작가님이 한 번은 이제는 조금 말하고 싶다라고 해서 엄청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카톡으로. 그래서 봤더니 작가님의 되게 담백한 스토리가 남겨져 있는데 그거 보고 엄청 울었어요. 집에 가면서 그 얘기를 뭐 다시 이렇게 곱씹어 보는데 그때가 진짜 내가 한 사람한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1년 뒤에 그 기일에 제가 입점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보내준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좀 많이 찡했어요. 그때 그 고객님 이름이 처음 봤을 때부터 잊혀지지가 않았고 여대생이신데 어렸을 때 화상을 입어서 손등에 피부 이식을 하셨대요. 병원에서 파는 환자용 장갑이 하늘색인데 그걸 끼고 다니면 아가씨 그거 왜 꼈어? 날씨도 좋은데 어디 아파? 다쳤어?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신대요. 근데 20대면 정말 외모에 아주는 아닐 수도 있지만 민감하잖아요. 제 장갑을 끼고 난 다음부터 그걸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덜 받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름 잘 되고 있었고 등 따수고 배부르니 더 노력을 안 하고 있던 와중에 그 고객님께서 진짜 정신이 번쩍 나게 해주신 거죠. 혼자 조금 시쳇말로 쪽팔렸어요. 주문 들어오는 것만 기계처럼 만들고 그 고객님께서 그렇게 쓴소리 아니고 단소리 그걸 안 해주셨으면은 제가 없어졌겠죠. 맨날 징징거리면서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돼 막 이러면서 없어지는 작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그만두려고 하셨던 적 있나요? 네, 있었죠. 개인적으로 몸이 힘들거나 이러면은 그런 일에서의 힘들었던 감정을 좀 이겨내기가 힘들 때가 있고 이러면 좀 일을 그만둬야 되나? 라고 싶은 순간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던 적도 사실 있었는데요. 제일 큰 게 이제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밤샘이 매일매일 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너무 되더라고요. 3일 동안 1시간 잤던 적도 있거든요. 그만두려고 했던 거는
매년 말마다 그런 것 같은데 연말 정산을 하면서 이게 맞나 이 금액이 맞나 싶으면 매각까지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네. 아이디어스 팔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 엄청 그 두 가지죠. 아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구나. 강남에 뭐 미팅 왔다가 건물 보면 아 나도 이제 강남에 아파트 살 수 있지 막 들었다가 네 그런 막 그 생각도 들었고 네 근데 뭐 그때 매각했으면 뭐 아이디어스 여기까지 못 왔겠죠. 창업자가 대표이사를 하면서 그나마 핵심 뭔가 가치들은 그 놓지 않고 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추구했던 핵심 가치는 뭐였나요? 뭐 제 내적 동기로는 능력 있고 실력 있지만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뭐 확장해서는 공예도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산업에 대한 책임감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스라는 플랫폼이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다르게 기억됐으면 좋겠는데요. 다르게. 할 수 있는 곳과 그 보여줄 수 있는 장이 있으니까 좋은 선택이었었던 것 같고, 원래는 그냥 혼자서 그냥 깨작깨작 만들다가 아이디어스라는 곳이 있음으로써 제가 더 활발하게 꼭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원동력이 돼주는 거는 고객님들의 후기인 것 같아요. 약간 내 팬이 생긴다는 느낌, 그 시스템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거는 판매자 같은 느낌인데 여기선 작가라는 이름도 좋아요. 사실 저희 작가님들이나 고객님들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다들 친절하시고 다정하신 편이에요. 어휴, 진짜 덕분에 해결했네요. 막 너무 감사해서 어디라도 올려드리고 싶어. 막 이런 말도 하시는데 특히나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는 다른 플랫폼하고 다르게 핸드메이드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아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절대 10만 원이 아니다. 이거는 뭐 100원. 이래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100만 원어치 가치지만 할인해서 10만 원을 파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디어스 고객님들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럼 갑자기 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는 엄청 슬프죠. 그거는 상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슬픕니다. 갑자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제 생의 마지막 날이 아닐까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네요.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되면은 약간 미칠 것 같아요. 어디선가 이 작가님은 이런 게 좋다라고 혼자 미련을 가지며 어디 뭐 오프라인이나 다른 공간에서 만나는 작가님들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어디 이렇게 주말에 어디 다니거나 그러면 업체부터 보거든요. 아이디어스에 적합한가.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게 좀 많이 아쉬울 것 같긴 하네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이 일을 선택하실 건가요? 동아님이 받아주신다면 아이디어스에 입사를 할 거고요. 진짜 즐겁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전 무조건 할 거예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어가지고 10년 전에 시작했으면은 지금보다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디어스 입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작가 생활을 정말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하면은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창업했던 11년 전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겠냐 그러면 뭐 당연히 뭐 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한다고 할 것 같고 왜 그럴까? 직업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그 직업에 표출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직업을 오래 할 수 있고 어려운 역경이 와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역경을 좀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직업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